자, 이번 시간에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마칠 때 이집트 문명의 위치나 지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위치는 어디냐?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그죠? 나일강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강의 범람이 매우 규칙적이다. 그죠? 어느 정도까지 범람을 할지, 언제 범람을 할지가 매우 규칙적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농사에 이용하곤 한다. 그리고 강이 규칙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1년 내내 혹은 내년에도 비슷하게 강이 넘치겠지가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은 이걸 가지고 죽고 나서의 세상도 똑같이 흘러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교적 특징도 굉장히 내세적인 그런 스타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위치 나일강 강의 범람이 규칙적이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지형 봅시다. 지형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나일강을 잠시 좀 봅시다. 그죠? 짜잔. 위쪽은 바다고요. 이 양쪽은 전부 어디다? 사막이에요. 그죠? 쳐들어오는 지점으로는 여기만 막으면, 그죠? 이집트를 보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위로는 지중해, 그리고 주변은 사막이다. 이런 지형을 뭐라 부르냐면 닫혀있는 지형이다 해서 폐쇄적인 지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요 동네 같은 경우에는 국가 교체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치? 드물다. 그죠? 따라서 한 국가가 안정적으로 통치한다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종교도 좀 봅시다. 종교. 자연이 일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고 나서도 내가 비슷한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종교도 내세적인 종교를 믿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개의 신을 믿어요. 다신교를 믿습니다.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신, 태양신 라가 있는데요. 그죠?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 자기네 통치자인 파라오라고 믿었어요. 그죠? 국가의 통치 지도자 파라오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 파라오는 종교 지도자이자 국가의 국왕으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파라오의 무덤이 바로 그 유명한 피라미드죠. 그죠? 피라미드 수호한다고 서 있는 애가 바로, 앉아 있는 애지. 앉아 있는 애가 바로 누구? 스핑크스 같은 종교 건축물을 굉장히 크게 짓게 되고요. 그거 말고도 사자의 서, 그죠?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전개될 거다라고 믿는 종이, 그리고 미이라 같은 것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사자의 서를 잠시 볼까요? 그죠? 따단. 자,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고 나서 죄가 있으면 이 자칼 머리를 하고 있는 야누비스가 사람의 심장을 뽑아가지고 들고 갈 거라 그래요. 그리고 심장이랑 이 깃털을 갖다가 이렇게 무게를 재가지고, 심장에 깃든 죄의 무게가 깃털보다 무거우면,
너는 지옥 갈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이걸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태양신의 아들 라의 아들인 파라오가 이걸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국왕인 파라오는 살아서는 자기들을 통치하고 죽어서는 일종의 신과 함께 나오는 염라대왕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집트인들은 어떤 문자를 썼느냐?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서 미안해요. 자, 상형 문자라는 걸 썼어요. 그림을 그린 것 같은 문자다 해서 상형 문자라고 부르는데, 잘 안 헤어지면 형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형상, 생긴 것대로. 그러니까 이 생긴 것을 따가지고 본따서 만든 그림 문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과학이 중요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냈어요. 바로 뭐? 수학이 굉장히 발달한 문명권입니다. 왜 수학이 발달했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강물이 얼마나 넘칠지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강물이 넘친 땅, 강물이 넘었을 때 이 땅을 잘 측정만 하면은 강물이 넘었을 때의 땅과 강물이 이만큼 넘쳤을 때의 땅과 강물이 넘치지 않았을 때의 땅을 계산을 해서 요만큼이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네? 그럼 이 면적을 구해야 세금을 걷지. 그죠? 땅의 면적을 구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구하는 수학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수학적 지식들을 이집트인들은 굉장히 상세히 가지고 있었다. 그죠? 이런 수학을 기하학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끔찍하지? 자, 쌤도 문과라서 수학을 정말 어려워했었어요. 기하학. 그 다음에 내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강이 랜덤으로 이렇게 범람하는 바람에 고생을 좀 많이 했다 그랬잖아. 이집트는 강이 규칙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언제 범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달력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이집트인들은 정교한 달력인 태양력을 만들었습니다.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태양의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 주기를 이용해서 1년이 365일이 좀 넘는다는 걸 이때부터 좀 알았던 거죠. 태양력을 발전시키려면 당연히 천문학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0개를 하나의 단위로 쓰는 십진법도 이집트인들이 발달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쌤, 저번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은 막 사진 자료도 많이 나오고 쐐기 문자도 보여줬는데 왜 이집트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 몇 개만 보여주고 딸랑 말아요? 라고 하는데 이집트는 우리가 가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다음 시간에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올리는 그 영상 자료 3개는 보면 이집트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보기 싫다라는 분들은 시험 기간 다 됐을 때 한 번쯤 이해가 안 가면 보는 용도로 써도 괜찮아요. 자, 고생했습니다.